이번 시간에는요, 컨텍스트 메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텍스트 메뉴는요, 화면에 배치된 뷰에 설정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자, 메뉴가 설정된 뷰를 길게 누르면 이것처럼 메뉴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뷰를 길게 누르고 있어야지만 나오는 메뉴이기 때문에 직관적인 메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리스트 뷰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메뉴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리스트 뷰에다가 컨텍스트 메뉴를 붙여서 사용하는 방법과 일반 뷰에 붙여서 사용하는 방법 두 가지를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요. 자, register for context 메뉴라는 메소드를 사용해 주셔야만 됩니다. 자, 컨텍스트 메뉴를 등록하는 메소드고요. 메서드의 매개 변수에다가 어떠한 뷰의 객체를 넣어주시면 얘는 컨텍스트 메뉴가 있다라고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register for context 메소드를 통해서 세팅한 뷰 객체를 길게 누르면 메뉴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onCreate 컨텍스트 메뉴 메소드인데요. 특정 뷰를 길게 컨텍스트 메뉴가 설정된 뷰를 길게 누르면 이 메소드가 자동으로 출시되고요. 여기에서 메뉴를 구성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는데요. 자, 프로젝트를 만들게요. 자, 클릭해 주시고, 자, 얘는 컨텍스트 메뉴라고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이름은 컨텍스트 메뉴라고 해주시고요. 그리고 include control support 체크해 주시고요. next, finish 눌러주시고요. 자, activate under main.xml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 탭 눌러주시고요. 자, 얘는 linear layer 해주시고, 오리엔테이션은 버티컬로 맞춰주시고요. 자, 텍스트 뷰는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세팅했고요. 자, 디자인 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텍스트 뷰를 가지고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텍스트 탭 눌러주시고 텍스트 뷰를 드래그해서 붙여주시고요. 이 텍스트 뷰의 텍스트 어피어런스는 컴팻 라지로 맞추겠습니다. 텍스트 어피어런스는 컴팻 라지로 맞춰주시고요. 자, 메뉴 파일을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XML을 가지고 메뉴를 만들겠습니다. 자, alias에서 마우스 클릭, U에, 자, 안드로이드 리소스 파일 클릭해 주시고요. 자, values를 메뉴로 맞춰주시고요. 리소스 타입을 메뉴로 맞춰주시고, 얘는 텍스트 뷰 언더바 메뉴라고 하겠습니다. 전부 다 소문자로 해주셔야 되십니다. 텍스트 뷰 언더바 메뉴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OK 눌러주시고요. 자, 메뉴 방법은 지난 시간에 옵션 메뉴 한 거랑 똑같습니다. 메뉴 아이템을 두 개만 붙일게요. 이렇게 배치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첫 번째 아이템의 아이디는 자, 텍스트 뷰 언더바 아이템 1이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타이틀은 메뉴 1이라고 텍스트 뷰 메뉴 1이라고 할게요. 자, 첫 번째 메뉴 아이템의 아이디는 텍스트 뷰 언더바 아이템 1이고요. 타이틀은 텍스트 뷰 1입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아이템 클릭해 주시고요. 텍스트 뷰 언더바 아이템 2라고 해주시고, 타이틀은 자, 텍스트 뷰 메뉴 2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이디는 텍스트 뷰 언더바 아이템 2, 그 다음에 텍스트 뷰 메뉴 2. 이렇게 바꿨고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이거를 가지고 컨텍스트 메뉴를 만들 텐데요. 자, 먼저 컨텍스트 메뉴를 뷰에다가 세팅을 해야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자, register for context 메뉴 여기다 뷰 객체 넣어주시면 되시는데요. 텍스트 뷰를 넣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해주시고요. 자, 이제 메서드를 오버라이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onCreate 컨텍스트 메뉴 해주시면 되시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 두 번째 매개 변수에 뷰 객체가 하나가 들어오는데요. 이 뷰 객체가 사용자가 길게 누른 뷰의 객체가 이걸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의 액티비티 안에 여러 뷰에다가 컨텍스트 메뉴를 세팅했을 경우에 각 뷰마다 메소드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전부 다 이 메소드가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어떤 뷰를 길게 눌렀는지를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의 id 값을 해주시면 되시겠고요. 자, when v의 v.id가 r.id.textView 라면 텍스트뷰라고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메뉴 물음표 set. 자, 이 헤더를 정할 수 있습니다. 헤더 타이틀 해주시고, 자, 텍스트 뷰의 메뉴의 제목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해주시고요. 네, 메뉴를 구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그 when을 쓰실 때 그 하나의 그 케이스 하나당 코드가 2줄 이상이면 이렇게 중괄호로 묶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 넣어주고요. 그래서 메뉴 인플레이터는 r.menu.textView 메뉴 해주시고 메뉴 객체를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메뉴 객체를 넣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지금 실행 파일을 만들고 있고요. 컨텍스트 메뉴는 뷰를 길게 누르면 나오는 메뉴이기 때문에 이 뷰를 길게 누르면 메뉴가 나온다는 사실을 사용자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에서 리스트 뷰 같은 경우에는 얘를 길게 누르면 메뉴가 나온다라는 거는 안드로이드를 단말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컨텍스트 메뉴는 특정 뷰를 위해서 쓴다기보다는 리스트 뷰를 위해서 주로 많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지금 실행 중에 있고요. 자, 지금 실행 중에 있습니다. 자, 실행이 되고 있고요. 자, 텍스트뷰를 길게 눌러볼게요. 눌러주시면 이렇게 메뉴가 나오는 걸 보일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제 메뉴를 클릭을 하면 반응하는 거를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메소드가요. 자, 메소드가 on context item selected 메소드입니다. 제가 만들어줄 텐데요. 자, on context item selected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메소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onCreate 컨텍스트 메뉴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길게 누른 뷰 객체가 넘어오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분기해서 처리하시면 되시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길게 누른 뷰 객체의 주소값이 넘어오지가 않습니다.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다른 뷰의 컨텍스트 메뉴라고 하더라도요, 메뉴 아이템의 ID 값은 전부 다 다르게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자, 그래서 메뉴 아이템의 ID 가지고 구분하겠습니다. item.item ID 주시고요. r.id.text item 텍스트뷰 아이템 1이라고 한다면요. 텍스트는 텍스트 뷰의 컨텍스트 메뉴 1이라고 하겠습니다. r.id.textView 아이템 2번이라고 해주시고요. textView.text는요. 텍스트 뷰의 컨텍스트 메뉴 2입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길게 눌러주시면 나오고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걸 보일 수가 있으십니다. 이제는 리스트 뷰하고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ctivity under main.xml 가주시고요. 컨테이너스에 있는 리스트 뷰를 드래그해서 붙이겠습니다. 이 리스트 뷰의 아이디는
자, 리스트 뷰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트 뷰 아이디는 리스트 뷰. 자, 이렇게 해서 리스트 뷰 아이디는 리스트 뷰라고 했고요. 이 리스트 뷰를 간단하게 일단 구성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메인 액티비티 가주시고요. 자, 먼저 리스트 뷰의 항목을 위한 문자를 담고 있는 배열을 먼저 만들게요. 데이터는 array of. 자, 얘는 리스트 1, 리스트 2, 리스트 3, 리스트 4, 리스트 5 해주시고요. 자, 여기에다가 자, 어댑터는요, array 어댑터. 자, this android.r.layout.simple.list.item 1번. 그리고 데이터 배열을 넣어주겠습니다. 자, listView.adapter는요, 어댑터 넣어주겠습니다. 자, 실행해 볼게요. 자, 실행해 주시면 지금 실행 중에 있고요. 자, 좀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좀 기다리겠습니다. 자, 실행이 됐습니다. 이제 리스트가 이렇게 구성이 됐죠? 자, 얘 리스너도 세팅해 주도록 할게요. 자, 리스트 뷰 자, on item 클릭 리스너. set on item 클릭 리스너입니다. 람다식으로 하도록 하겠고요. 자, 텍스트 뷰 텍스트 주시고요. 자, 얘는 번째 항목을 터치했습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i가 이제 그 사용자가 터치한 항목의 인덱스 번호가 되겠죠.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터치하면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스트 뷰는요, 이렇게 터치해서 그러니까 한번 터치하고 떼는 거죠. 바로 떼는 거죠. 터치하고 바로 뗐을 때 의 처리는 리스너 가지고 하는 거고요. 이거를 길게 누르면 이제 메뉴가 나타나서 뭔가 처리될 수가 있게끔 만들어 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볼까요? 자, 일단은 리스트 뷰의 메뉴를 사용할 XML을 또 만들어 줄게요. 자, 메뉴 폴더에서 마우스 우클릭 해주겠습니다. 자, 메뉴에서 마우스 우클릭, 위에 메뉴 리소스 파일 클릭해 주시고요. 자, 여기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자, 얘를 리스트 뷰 언더바 메뉴라고 하겠습니다. 자, 리스트 뷰 언더바 메뉴라고 해주시고요. 자, 오케이 누르겠습니다. 자, 얘도 메뉴 아이템을 2개만 배치할게요. 2개 배치해 주시고, 첫 번째 아이템은 얘는 리스트 뷰 언더바 아이템 1이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타이틀은 리스트 뷰 메뉴 1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이디는 리스트 뷰 언더바 아이템 1이고요. 타이틀은 리스트 뷰 메뉴 1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클릭해 주시고, 얘는 리스트 뷰 언더바 아이템 2라고 하겠고요. 그리고 타이틀은 리스트 뷰 메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됐고요. 해주시고요. 자, 이제 메인 액티비티.컨트롤 KT 파일로 갈게요. 가주시고, 자, 요 메뉴를 먼저 메뉴를 등록하겠습니다. 자, register for context 메뉴. 자, 리스트 뷰 세팅해 주시고요. 자, 리스트 뷰에다 컨텍스트 메뉴를 세팅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 onCreate 컨텍스트 뷰입니다. 이 두 번째 매개 변수로 들어오는 이 뷰가 사용자가 길게 누른 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분기할게요. r.id.list 뷰. 사용자가 길게 누른 게 리스트 뷰라면
메뉴 물음표점 set header title. 얘는 리스트 뷰의 메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뉴 인플레이터점 인플레이트는 r.메뉴.리스트 메뉴. 그리고 메뉴 객체 넣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실행을 해주시고요. 자, 해주시고 터치하면 여전히 이렇게 터치가 되죠. 자, 항목 하나를 길게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메뉴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 보일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지금 이 부분 이벤트 반응 안 하죠, 그쵸? 이 컨텍스트 메뉴를 설정했기 때문에 길게 누르면은 컨텍스트 메뉴가 띄우고 짧게 누르면은 리스너가 반응을 하고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되고요. 자, 이제 이 on 컨텍스트 아이템 셀렉티드 갈게요. 자, 여기서는 이제 뷰를 구분하지 않고 아이디 가지고 메뉴 아이템에 아이디를 가지고 구분하시면 됩니다. 얘는 리스트 뷰 아이템 1번. 그래서 텍스트 뷰 점 텍스트는요. 자, 리스트 뷰의 컨텍스트 메뉴 1. r.id.listView 2번 텍스트 뷰 점 텍스트 리스트 뷰의 컨텍스트 메뉴 2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실행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길게 눌러주시고 이렇게 또 길게 눌러주시고 이렇게 길게 눌러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은 각각 이벤트가 처리되는 걸 보일 수가 있으십니다. 자, 만약에요 리스트 뷰에 항목마다 메뉴를 좀 다르게 가고 싶다고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현재 사용자가 길게 누른 항목이 리스트 뷰의 몇 번째 항목인지를 알아야겠죠. 그 값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현재 사용자가 누른 항목이, 길게 누른 항목이 리스트뷰의 몇 번째 항목인지는 요 마지막에 있는 메뉴 인포 객체 가지고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했는데요. 자, 하실 때, 어댑터 컨텍스트 메뉴 인포라는 걸로 형변환 하신다면 쓰셔야 되십니다. 그래서 여기다가요. 자, 인포는요. 자, 메뉴 인포. as 어댑터 컨텍스트 메뉴 인포. 그래서 어댑터 컨텍스트 뷰 메뉴 인포로 형변환 하신 다음에 인포에다 다시 받아주시고요. 그래서 인포.포지션 해주시면 사용자가 길게 누른 항목의 인덱스 번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짝수 번째에다가 메뉴를 하나 더 추가해 주는 걸로 갈게요. 인포. 포지션을요, 나머지 2가 0이라면. 그래서 짝수 번째니까 0,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현재 인덱스 번호 0부터 시작을 하니까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란 얘기는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즉 인덱스 번호 0, 2, 4, 6, 8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메뉴 물음표점 add. 자, 메뉴점 XML로 XML로 일단 메뉴를 만들어 주시고, 코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세팅해 주셔도 됩니다. 더하기 100이라고 주도록 하겠고요. 메뉴점. 그래서 일단 XML로 만들어 주시고, 상황에 따라서 좀 더 추가해야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코드를 가지고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실행해 주시면요. 눌러주시면, 자, 얘는 메뉴 3이 나왔죠? 누르면 2개만 나옵니다. 이거 길게 눌러주시면 3개 나오고,
길게 눌러주시면 2개 나오고. 그래서 메뉴를 구성을 하실 때, 그 리스트 뷰에 사용자가 길게 누른 항목이 몇 번째 항목인지에 따라서 좀 다르게 가야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요 인포 객체 가지고 쓰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올 텐데요. 사용자가 길게 누른 뷰가 몇 번째 그 항목인지 여기서도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mp3 플레이어 프로그램인데 이거를 길게 누르고 삭제를 클릭하면 여기에 해당했던 2번째 거를 삭제를 하겠다. 뭐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메뉴를 터치하면 호출되는 메소드 쪽에서도 몇 번째 항목인지를 알아야 될 경우가 있는데요. 매개 변수가 넘어오지 않죠. 자, 그런데 이 아이템 객체를 통해서 얻어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첫 번째하고 2번째 거에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중괄호 열고 닫고 해주시고요. 얘는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메뉴 인포 객체부터 얻어오시면 됩니다. 자, 인포는요, item.menu info as adapter context menu info 해주시면은 위에서 썼던 어댑터 컨텍스트 메뉴 인포를 얻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포지션 쓰시면 됩니다. 자, 텍스트 뷰 점 텍스트는요. 자, 달러 인포 점 포지션 텍스트가 아니고 어펜드로 할게요. 어펜드 달러 인포 점 포지션 첫 번째 자 항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주시고요. 자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해볼게요. 잘라내 주시고 자바 인포는요 item.menu info as adapter view context menu info 주시고요. textView.append info.position 번째 항목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두 군데다가는 역슬러시 n 넣어서 밑으로 내려가게 할게요. 또 역슬러시 n.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 길게 눌러주시고 터치해 주시면은 리스트 뷰 컨텍스트 메뉴 뜨고요. 0번째 항목이라고 뜨죠. 자, 세 번째 항목을 길게 눌러주시고 메뉴를 눌러주시면 여기는 2번째 항목 눌러주시고 해주시면은 3번째 항목. 그래서 여기에서도 사용자가 터치했을 때도 메뉴를 선택했을 때도 몇 번째 항목을 길게 눌러서 나온 메뉴인지를 구분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학습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텍스트 메뉴는 화면에 배치된 뷰를 길게 누르면 나타나는 메뉴입니다. 자, 컨텍스트 메뉴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